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뉴욕에서 집 구하기에 대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제 원룸 투어가 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제 다이렉트로, 이메일로, 또 댓글로 뉴욕에서 집을 구하는 팁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이나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랑 알벗은 지금 2,350불을 내고 매달 이 원룸에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원룸을 원래는 저랑 알벗이 롱디를 할 때 저 혼자 리오랑 같이 살려고 구했던 집인데요. 제가 혼자 살기에는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만 그것은 저희가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고 맨하탄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알벗은 셰프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클린업하고 오다 보면은 새벽 1시, 2시가 될 때가 있고 저는 아침 8시, 8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 좀 일찍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방이 따로 없으니까 알벗이 들어오는 소리, 아무리 조용히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오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에 제가 자꾸 깨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하나의 불편한 점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방 한 칸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저희도 이사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욕에 집 찾는 것에 대해 리서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찾은 정보 그리고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버짓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 당연한 거죠? 또 체크할 게 이게 자신의 버짓이 유틸리티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포함을 안 한 것인지 이런 유틸리티 빌이 정말 애드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틸리티 빌을 포함해서 자기 버짓이 어느 정도인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나 콘도에 있어야 할 시설들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꼭 짐이 있어야 된다, 꼭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꼭 앞에 그 시큐리티가 있어야 하거나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면은 그 아파트가 pet friendly라는 거, pets allowed, 그런 것을 꼼꼼히 자기가 정말 원하는 아파트가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자가용이 없으세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어느 대중교통에서 가까워야 좋은지, 예를 들어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은 이 서브웨이에서 가까워요. 그럼 그 서브웨이 라인에서 가까운 그런 집을 찾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찾는데 뉴욕에서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성수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5월에 졸업을 하고 많이 뉴욕으로 와서 취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몰라요.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 때는 렌트가 조금씩 더 비쌀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경쟁도 그만큼 심하고요. 비수기 때는 그러면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정말 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은 성수기 때 다 벌써 나가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그렇게 옵션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서칭 시작하시면서 어플이 떠요. 저 같은 경우는 Street Easy 하고 Zillow도 있었던가? 네, 몇 가지 어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시설, 로케이션 등등을 셋업 해놓으면은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들이 리스팅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리스팅이 뜨면은 그 아파트를 보러 당장 가셔야 합니다. 아니, 당장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셔서 그 아파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경쟁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비수기 때라고 해도 경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원룸을 찾을 때 그때가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수기 때였는데도 제가 한 5군데를 보고 그 중에서 3군데를 정말 원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진짜 완전 제 드림 하우스였어요. 원룸인데도 맨 위층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 플로어에 있었고 밖을 보면은 그 크라이슬러 빌딩 위에 꼭대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정말 원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늦었어요. 제가 보고 계약할게
그래서 계약서 이메일 받는 도중에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테넌트가 벌써 가져갔다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 리스팅이 뜨잖아요. 그럼 바로 브로커한테 연락해서 런치 시간에나 아니면은 회사를 조금 일찍 나와서 바로 그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브로커를 만나러. 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해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보스가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뉴욕에서 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빨리 가봐, 빨리 가서 봐, 굿럭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집 보고 오라고. 마지막 팁.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아파트 서칭을 시작할 때요, 모든 자료 있죠, 모든 페이퍼워크, 그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완벽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닛을 봤어요. 아파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페이퍼워크가 다 통과해야지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은 아파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서류냐 궁금하시죠? 정말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입주 조건. 이거는 제가 노트를 읽겠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학생일 경우 월 렌트의 80배 이상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뉴욕주 거주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직장인일 경우 월 렌트의 40배 이상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 월 렌트의 80배 이상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필요 서류가 들어가죠. 기본 서류로는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은행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신분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데요. 학생일 경우 I-20, 그리고 입학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보증인의 가장 최근 뱅크 스테이트먼트 사본,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사본, 수입 증명서류, 가장 최근 월급 명세서 2달치 사본, 그리고 전해 소득 신고서의 첫 2장 사본,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일 경우 재직 증명서 필요하고요. 또 가장 최근 월급 받은 거 있죠, 그 페이스탑, 그 2달치가 필요하고, 전년도 소득 신고서의 첫 2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보증인이 찾기 힘들죠. 사실 뉴욕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80배 이상을 버는 게 그런 사람을 찾기도 정말 힘들고, 그럴 경우 이건 저도 몰랐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데 보증인 서비스가 있대요. 미국 회사인데 국내외 무관하고 현금 자산을 증명하고 보증을 대신 서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uarantor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다른 보증인이 없다고, 근데 난 뉴욕에서 못 사는 거야? 네,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뉴욕에서 집 찾는 것에 대해 물어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CitySpade라는 뉴욕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먼저 CitySpade는 NYU를 졸업하신 유학생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학생의 고충을 다 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공짜입니다. 서비스가 공짜예요. 그러면 CitySpade는 어떻게 돈을 벌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 뉴욕은 브로커 피가 이제 테넌트 쪽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아파트 쪽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브로커 피가 굉장히 비싸요. 1년 그 총 렌트의, 계약 기간의 그 총 렌트의 15%가 중개비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죠, 정말. 근데 이거를 CitySpade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딜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 아파트 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유학생이랑 주재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CitySpad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뉴욕 렌탈 중개, 실시간 컨설팅, 영상통화 쇼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리스팅이 올라오면 바로 가서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CitySpade 쪽에서 가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그 리스팅을 다 보여드립니다. 룸메이트 매핑이 있고요. 가벽 설치 할인이 있습니다. 가벽 설치란 뭐냐면은 방 한 칸짜리 렌트를 2명이서
방 2개로 만들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뉴욕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서비스는 정말 제가 감사히 느꼈던 서비스예요. 왜냐면 뉴욕에서는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되긴 하지만 진짜 비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번호였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약간 알바를 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차 하나 이렇게 밴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네, 가구가 좀 많이 망가진 게 있었고요. 그래서 시티스페이드에서는 City Movers라는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하죠. 이케아 가구를 배달 그리고 설치하는 것까지 도와줘요. 이건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여러분. 이 회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뉴욕 아파트 집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시티스피드에 연락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해요. 왜냐? 공짜니까. 그리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정말 큰 플러스인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께는. 아무튼 여러분, 저랑 알벗의 이사 이야기도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브이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집 갖는 것도 힘들고 물가도 이렇게 비싼데 왜 사는 거야? 저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은 저희한테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우리는 왜 뉴욕이 좋은지. 리우가 원하는 집은 뭐야? 리우가 원하는 집은 잔디밭이 많고 거기에 다람쥐들이 엄청 많은 그런 집을 원해요. 그래서 얘는 센트럴파크에서 살면 돼, 혼자. 텐트 치고. 안녕!